그 소문이 있는데요. 네. 강북 애들은요. 네. 압구정에 함부로 못 갔어요. 압구정에 가면은 강북 거지새끼 안녕하세요. 론입니다. 윤대리입니다. 장숙정입니다. 여기는 윤대리님 댁이고요. 패션 유튜버들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체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20, 30대 유튜버들한테 따당하는 느낌이 있어, 제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40대 언저리들의 이 올드비들이 약간 한번 뭉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데를 한번 마련을 했고요. 오늘 메인 이슈로 저희가 얘기할 게 뭐냐면 90년대. 아니 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네. 공감 못 하시나요? 저 99년도에 12살이었어요. 12살이면은 이제 약간 패션에 약간 눈 뜰 거 아니에요? 뉴진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저렇게 입고 다녔거든요. 저 중학교 때요. 전 초등학교 때. 위에 차이트하게 입고 나오는 것도 있고 약간 여유롭게 입고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근데 뉴진스 스타일리스트 분이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느끼지만 어떤 트렌드 캐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트렌드 아예 이끌어 나가시는 스타일리스트 분이니까 우리 나이 또래인 것 같거든요. 저희 나이 또래가 아니면 저런 느낌 그대로 재현해서 저렇게 세련되게 포장할 수가 없다. 근데 10대, 20대 분들이 봤을 때는 그들에게는 신선한 패션이기 때문에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 말씀이 딱 맞는 게 저는 사실 뉴진스 패션을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거든요. 너무 프레쉬하고 전 너무 상큼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저 따라할 거 싶어요. 너무 좋아요. 아니 저는 뉴진스 완전 좋아하는데 룩만 보자면은 그냥 한 번 지나왔던 패션이라서 저게 다시 막 새롭게 다가온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저는 근데 저 친구들이 저렇게 입으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좋은 거 있죠. 왜 이런 발언을 저희 집에서 하시는 거죠? 아우 뭐가 그래서예요? 저렇게 입고 다니셨어요? 석종님도? 네, 저는 저런 느낌으로 입고 다녔습니다. 진짜요? 이제 생각나는 브랜드가 최창린을 필두로 한 스포트 리플레이라던가 푸브, 칼카나이, 에코 느낌으로 딱 입고 다녔고 그때 이제 유행했던 만화가 힙합. 네, 혹시 아시나요? 저는 만화를 안 봤습니다. 또 그 전의 세대가 청계영 님이 그리신 오디션. 근데 동네에서 좀 논다 하는 누나 형들이 딱 힙합 바지를 그렇게 크게 입고 앞정을 받고 위에는 쫄티 같은 걸 입고 그리고 풍선껌을 불고 다녔었죠. 저네요. 아니 앞정하니까 저도 앞정 받고 다녔고 앞정 아니면 고무줄로. 근데 이제 강북은 위에를 좀 쫄티로 입었었고 강남은 좀 위에를 크게 입고. 근데 저는 그거 기억나요. 학교를 강남에서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압구정에서 놀았는데 그러면 압구정에 이제 강남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고 강북 학생들도 압구정까지 넘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 확실히 해야 될 게 그 소문이 있는데요. 강북 애들은요. 압구정에 함부로 못 갔어요. 왜요? 압구정에 가면은 강북 거지 새끼들한테 1,000원씩 던져준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그거 너무 험악한 소문인데? 그래서 저희도 압구정 로데오까지 진입을 잘 못했어요. 일단은 실제로 그래서 압구정역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가서 근처를 배회하다가 오는 정도. 함부로 못 갔어요 거기. 네. 왜냐면 강남과 강북의 그런 어떤 대립 그게 상당히 심했고 아시죠? 마찬가지로 강남 애들도 안 했는데? 노원에 못 왔어요. 안 갔죠? 아니 안 간 것도 있고 못 온 것도. 저는 경기도 사람이라서 할 말이 없어요. 저 강북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로 불쾌한데 그게 아니고 노원이라는 데가 있는 걸 몰랐어요. 와우. 왜냐면 그게 아니고 학생들은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놀지 노는 친구들 아니면 멀리까지 안 가잖아요. 관심도 없고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학생 때 강북을 가본 거라고는 이태원까지였어요. 거기가 내가 갈 수 있는 제일 강북. 그 너머로는 약간 외국 느낌? 어쨌든 압구정 얘기를 왜 했냐면 압구정에 이제 강북 친구들이 오면은 어떻게 알아봤냐면은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이 다양성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참 좋은가 압구정이라는 곳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강남 애들은 이스트백이나 잔스포츠 그 두 개를 약간 늘어뜨려서 메고 다니는 스타일이었고 강북 친구들은 아이찜. 어떤 가방인지는 모르겠는데 가까이서 본 적은 없어. 그냥 에어, 에어. 저쪽 길 건너쯤에 있는 것 쪽까지밖에 못 봤어. 멀리서 약간 더러워서 아니. 아니 내가 볼 때가 못 살려 이거. 그래서 근데 저도 똑같이 넓은 힙합 바지에다가 위에다 뭐 노티카나 폴로 점퍼 이런 거 많이 입고 다녔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쫄쫄이 입고 다녔었어요. 그거 반응 뭐시죠? 왜 제 위아래를 왜 훑어보시죠? 제 위아래 방금 눈동자 움직이는 거 맞는데? 저 사실 네. 사시고요. 약간 REF 스타일. 위에는 약간 쫄티 같은 거. REF. 장면에서
저는 그때 5학년이었으니까 기억나는 게 유행하던 게 카이 신발이라고 있습니다. 카이 신발? 네. 보세요, 보세요. 끈에서 신는 그죠. 신는 거. 한국만 저는 엄청. 에어워크 신고 다녔거든요. 제가 오늘 느낀 점이 있는데 역시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 석종님이 이렇게까지 신나는 거를 저는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오면서 90년대 패션 얘기 진짜 하기 싫었거든요. 왜요? 왜냐면은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은 맨날 옛날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꼭 이 얘기가 꼭 나오거든요. 저는 거의 매년 하는 지겨운 얘기. 강북 사람이랑 얘기하니까 또 레파토리가 좀 다르네. 저희 때 그거 아세요? 수건 목에 두르고 다니거나 어깨에 차고 다니는 거 유행했던 거 아세요? 정확한 기원은 드렁큰 타이거입니다. 아 맞다. 드렁큰 타이거가 바운스라는 잡지에 푸마에 수건을 하고 나옵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수건을 하는 게 유행이 돼버린 거예요. 푸마, 나이키, 아디다스는 수건이 없었어. 푸마 가서 수건 있어요? 나이키 가서 수건 있어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트렌드예요. 저는 그때 너무 어렸으니까 네. 모르는데 사촌 누나나 사촌 형들이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를 이렇게 걸어서 한쪽만. 한쪽만 이렇게 한 다음에 수건을 여기 뒤에 꽂아. 네. 아니면 들어. 땀을 닦으면서 다녀. 약간 제 기억에 없는 대한민국이 살짝 있어. 군대에 있을 때랑 제대하고 바로 외국을 나갔다 왔기 때문에 그때가 살짝 이렇게 통으로 없어요. 약간 반윤이. 저는 반윤이라는 분을 몰라요. 저희 때는 지금은 사라진 걸로 아는데 구두 하면은 무크가 제일 핫한 브랜드였고 조금 더 이제 관심 있는 애들은 압구정에 탐스라고 있었어요. 구두 파는 데인데 거기 이제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거기 구두를 신어야지 약간 좀 진정한 멋쟁이였어. 여기는 이제 무크, 탐스 이렇게 가지만 강북은 왕발. 공룡발. 또 이제 노원역에 가면은 가게 이름이 왕발이고 공룡발이에요. 브랜드 여기는 보세. 피디님은 어디 출신이세요? 저 론님이랑 비슷한. 네네 맞아요. 강남. 고양시 출신이잖아요. 동네 후배. 강북 아무도 없어. 소외감 느껴. 그리고 저 때는 인디안 실버. 인디안 실버 너무 잘 알죠. 인디안 실버는 아실 것 같아요. 인디안 실버에서 제가 또 이니셜 목걸이를 2억 개 정도 맞췄었죠. 이대와 압구정에 있었죠. 남자분들도 쇼핑하러 이때 많이 가요. 많이 갔죠 그때는. 그쵸, 멋부리기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갔죠. 이대 멀티샵이 많아가지고 셀렉트샵이 아니라 멀티샵. 인디안 실버가 왜 유명했냐면 인디안 실버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제작 목걸이를 만들어주는 곳이었어요. 그때 이니셜 목걸이가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이름 필기체로 쓴 거? 네. 그거 약간 섹스 앤드 시티에서 캐리가 유행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 전 세대죠. 전 세대. 그 전 세대인데 이거를 다 하고 다녔는데 뿐만 아니라 자기가 디자인한 것도 만들어줬어요. 되게 투박하게. 윤대리님은 네. 언제쯤부터 패션에 관심이 생기신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허모사라는 나이키에서 신발을 처음 사면서 친구들이 막 인정을 해준 거죠. 허모사 그때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데님에 그 스티치 있는 거 신고 다니는데 그때부터 이제 옷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제가 그래서 허모사 얘기를 하려고 봤는데 그게 보니까 2000년대 얘기더라고요. 오늘 뭘 얘기하죠? 그래서 카이 신발밖에 얘기할 게 근데 윤대리님이 패션에 관심이 생기고 즐기셨을 때는 약간 2000년대가 넘어가서. 그죠. 중2 때부터 14살? 14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는 뭐가 유행이었어요? 그때도 힙합이 유행이었는데 드렁큰 타이거보다는 주석. 마스터 플랜이라는 그 크루가 있었어요. 네. 그 크루의 스타일이 이제 저희 때는 유행을 했었죠. 내가 듀렉 쓰고 뉴에라 쓰고 흰색 카라티 입고 에어포스 신고 아니면 조던 신고 그런 게 유행을 그럼 했어요. 완전 힙합 그냥 패션이네. 근데 90년 힙합하고는 다른 게 서양 스타일이 많이 들어왔었죠. 그때는. 이제 유학을 하고 오신 분들이 돌아와가지고 힙합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거든요. 네. 신촌 힙합, 압구정 힙합. 어떻게 다른가요? 신촌은 마스터 플랜을 필두로 해서 강북 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클럽이었고 압구정은 조금 더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이 미국 문화에 기반해서 비싼 브랜드를 약간 입고 그래서 언더그라운드, 오버그라운드라고 약간 다르고 느낌이. 그래서 신촌 쪽 힙합은 오히려 옷을 비싼 걸 입고 너무 잘 꾸미면은 가짜라고 했어요. 힙합은 그런 게 아니야 이놈들아. 예. 힙합은 헝그리야. 네네. 근데 이제 강남은 오버그라운드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퍼프데디나 YG나 블링블링하고 미국에서 불을 과시하는 힙합 있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입고 다니시는 분들 느낌이 확 달랐죠.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패션 잡지들의 황금기였죠. 키키, 세시, 액골, 앙앙 이런 것들을 한자도 놓치지 않고 다 봤습니다. 저는 저 그거 보는 게 낙이었어요. 광고가 앞에 한 100페이지가 붙어있거든요. 진짜 광고도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공부하고 그걸로 엄청 공부를 많이 했죠.
오늘 그 정도면 저희는 될 것 같고 무슨 얘기를 했잖아요, 저. 오늘 하기로 한 얘기 중에 또 그게 있어요. 요즘 패션 유튜버 근황. 요즘 패션 유튜버가 약간 불황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많이 불황인 것 같아요. 네. 조회수가 너무 다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일까요? 일단은 제가 내린 분석은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데 공급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공급 과잉이다. 네, 요즘 그 홈피드에 제가 구독 안 해놓은 새로운 패션 유튜버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옷이라는 게 사실 트렌드가 있고 특히 남자 패션은 더 다룰 주제가 좁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런 트렌드를 안 다루더라도 뭔가 인사이트나 자기의 생각 이런 거를 말해도 남자 패션에 대해서 생각할 주제가 비슷해요. 멋이란 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멋있는 걸까? 비싼 옷이 좋은 걸까? 그렇기 때문에 피로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윤대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먹방이랑 생각을 해보면 먹방처럼 음식 누구나 먹을 수 있잖아요. 패션도 저는 전문 분야라고 말을 하기엔 누구나 좋아할 수 있고 누구나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차이점은 먹방은 다수가 좋아하는 일반적인 취향을 가진 컨텐츠고 패션은 굉장히 소수가 좋아하고 소수가 찾아보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우리가 모두. 이제 대부분의 패션 유튜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한 컨텐츠를 제작을 하다가 이게 약간 광고가 들어오면서 객관적이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광고라는 특성 자체가 그렇게 되면서 약간 지루해지고 다른 채널과 비슷해지고 평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시는 분들이 약간 그 부분에서 피로감을 느끼시고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유튜브 세상이 어쨌든 지금 약간 변화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살 길을 따로 모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석동님은 요즘 패션 유튜버 저는 그 유료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패션 유튜버들이 스스로 좋은 글씨를 좀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패션 유튜버가 본인의 영상 소개 글에 이 영상은 광고가 없는 맑고 깨끗한 영상입니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맑고 깨끗한 뭐 순수한? 이런 뉘앙스로 써놓은 거예요. 그걸 딱 보고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광고 영상은 맑고 깨끗하지 않은 영상이라는 소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써놨다는 것 자체가 시청자로 하여금 그거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만드는 건데 스스로 좋은 글씨를 쓰고 있다. 어떤 광고를 해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걸 사라고 만들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설파하는 것 자체가 패션 유튜버들이 스스로 낙인을 찍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조차도 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냥 컨텐츠 하나로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사람들은 소비해 주길 원하는 거지 이게 유료 광고고 무료 광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자체를 그냥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된다. 어떤 측면에서는 패션 유튜버들이 왜 잘 안 되냐를 생각했을 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졸업 시스템이다. 여기는 스타일리스트 깡으로 입문을 한다. 근데 모든 유튜버들은 아시다시피 구독자가 쌓입니다. 쌓이면서 조회수가 늘어나기 마련인데 유일하게 패션 유튜브만 구독자가 쌓이지만 조회수가 안 쌓여요. 왜냐면 졸업을 하기 때문에. 깡에서 난 졸업을 해. 다음 단계로 가. 핏더로 가. 핏더에서 졸업을 해. 최겨울로 가. 최겨울에서 졸업을 해. 누구를 가. 이거는 예시일 뿐이지 등급은 아닙니다. 윤대리님이 어쩌면 여기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구독자가 적으니까. 아 그쵸. 아니 근데 구독자가 적을수록 날 세우기가 좋잖아요. 근데 제 채널은 좀 특이한 것 같긴 해요. 저는 브랜드 분석이라든가 시장 상황 뭐 이런 것 때문에 업계분들이 많이 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쵸. 그래서 그 비주류 경제학 원래는 제 채널이 그런 쪽으로 나갔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저는 혼자 하잖아요. 아예 팀원이 없잖아요. 네. 어쨌든 제 채널에 구독자가 적은 건 좀 더 그런 비즈니스적인 얘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 취향이나 이런 거 얘기를 하면 또 조회수가 좀 차이가 딱 나죠. 그리고 이제 저도 워낙 옷이나 좋아하는 취향이 많은 사람들 공감을 사지 못하는 취향인 걸 저도 알기 때문에 뭔가 이제 취향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너무 효율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새로 생긴 분들 중에서도 잘 되는 분들은 잘 되고 있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즐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좋은 말씀 나왔네요. 저의 목표는 윤대리님과는 약간 반대. 저는 스타일리스트 깡님이 저의 목표거든요. 전 저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면서 왜 살짝 웃으시죠?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면 스타일리스트 깡님이 패션 커뮤니티에서 엄청 조롱을 많이 당하시잖아요. 근데 항상 드는 생각은 그런데 왜 스타일리스트 깡님 채널 구독자 수는 계속 느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목소리를 내고 비방하고 패션에 소위 이제 관심이 많으신다는 분들 본인이 굉장히 소수의 집단에 속해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뭔가 프라이드가 생기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몸담고 있는
브랜드나 제가 해왔던 브랜드들도 다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대중적인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브랜드들이었고 그게 뭐 나쁘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제가 그게 만약에 뭐 올바르지 않은 일이고 굉장히 짜치는 일이고 나쁘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애초에 회사를 안 다니고 내 개인 브랜드를 냈겠지. 10명이 사주더라도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옷만 만들면서 손가락 빨고 살았겠죠? 이런 대중을 위한 컨텐츠도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많은 분들이 스타일리스트 깡님을 보시는 이유 자체가 굉장히 보편적인 정보를 다루지 않나.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뭐 우습다고 놀리기도 하고 이런 거 누가 모르는데 혼자서 아는 척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런 거를 사실상 몰라서 찾아보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패션을 그 정도로만 즐기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약간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사실은 이렇게 너무 딥하게 가는 것보다 아니 간다고 안 했어요. 윤대리 말고 저처럼 예를 들어서 저도 이쪽으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딥하지도 않아요. 딥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손이 잘못 갔어. 저처럼 지금 저처럼 어쨌든 우리가 모두 각자의 색은 다르지만 살 길을 모색을 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요즘 매니아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 생각은 별로 없어요. 제가 최근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았던 적도 있고 저는 이제 나름 생각해서 컨텐츠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저도 커뮤니티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 보면서 도대체 저들을 위해서 내가 컨텐츠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는가. 저도 사실은 론님이 말한 것처럼 좀 대중적인 브랜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좀 더 시장적인 걸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제 취향이 독특한 건데 요즘 그거의 그 중간선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좀 중심을 잡고 다시 좀 더 제가 잘할 수 있는 컨텐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키워드를 직장인 남자 구독자가 많은 분들의 컨텐츠를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회사를 안 다니기 때문에 좀 그분들도 좀 뜬금없는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뭐 전문직인데 투턱 잡힌 와이드 데님을 입으라고 한다던가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더 현실적인 직장인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맨날 겐톡으로 물어봐요. 그럴 때 대답해 주는 거를 모아가지고 컨텐츠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종님은 제가 언뜻 듣기로는 유튜브에 굉장히 전념하실 계획이라고. 방금 계획이 수정됐습니다. 아유, 헛소리고요. 네. 고민 너무 많아요. 저는 회의예요. 맨날 오늘도 정말 한 3시간 동안 또 얘기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는 이야기들. 저는 근데 원래 컨텐츠를 만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튜브의 컨텐츠는 제가 해왔던 관성과는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이가 많이 먹었구나, 내 컨텐츠는 너무 구식이구나를 절절히 깨달으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거 뭘까를 계속 찾아 나가기보단 내 스스로 좀 즐겨야겠는데? 돌아 즐기자. 그리고 또 저희 셋의 문제점을 좀 찾았어요. 근데 셋의 문제점. 근데 네, 좋습니다. 근데 론나 채널은 워낙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할 말 없는데 제가 느낀 거는 컨텐츠에 공들이는 시간보다 썸네일에 공을 더 많이 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클릭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높여라. 예. 그래서 저는 옛날에 촌스럽게 썸네일 만들었을 때가 조회수가 더 많이 나왔고 그때 주제가 더 뾰족하긴 했어요. 대기업은 왜 힙한 브랜드를 하지 못할까? 궁금하잖아요. 클릭하고 싶다요. 마치 사자 방구 소리 이런 것처럼. 어그로를 끌어라. 그죠? 그런 말씀이죠. 더 궁금하게 제가 페어널 관련된 콘텐츠도 너무 자극적으로 썸네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좀 논리적인 콘텐츠니까.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철학책을 패러디해서 했는데 아무도 클릭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진짜 그 컨텐츠 감동적으로 봤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페어널은 맞지 않는 얘기다라는 거를 석종이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해야 사실 설득력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 윤대리는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평소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 아니에요 이런 거를 제가 얘기하면은 수긍보다는 손가락질을 할 거라서. 왜 자꾸 습관성 자기 비하를 하세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평균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의 원래 썸네일도 개그맨 중에 되게 어글리한 걸로 유명하죠. 네네네. 그런 걸 쓸까 했는데 그걸 쓰는 이상 또 제 컨텐츠의 내용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결국 제 구독자들은 썸네일이 너무 약하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용은 너무 좋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어그로나 자극적인 썸네일을 쓰기 싫어서 안 쓰는데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썸네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살짝 좀 다른 의견이 있는 게 물론 당장에 이 컨텐츠의 조회수를 끌어올리는 데는 자극적인 썸네일이 많은데 제 경험상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였는데 전체 내용 중에 자극적인 말 하나 있잖아요. 그거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자꾸 썸네일을 뽑아서 어그로를 끄는 걸 보고 약간 질린다. 난 더 이상 이 사람을 보기 싫다 해서 구독을 끄는 사람들이 몇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신규 구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뭐 그 유튜브 전체적인 조회수가 줄어든 것도 문제라면 문제지만 업계 전체에 광고를 집행하는 건수 자체가 극단적으로 줄어든 게 느껴지거든요. 사실상 이 시장이 점점 더 작아질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튜버들이 정말 이제는 열 손가락 정도만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게 이제 여태까지 앞서서 5년, 6년 전부터 쭉 해오셨던 분들과 라이징하는 몇몇 분들 정도? 만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그 중간에 낀 애매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광고주들 입장에서도 광고할 거면 대형 유튜버한테 가거나 아니면 싼 맛에 아예 프레시한 애들한테 가지, 여기가 제일 애매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박리담회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닌가요? 저 혼자의 생각인가요? 아니 그렇게 시장을 흐리시면 어떡합니까? 네, 저도 가격 낮췄어요 최근에. 아니 그렇게 시장을 흐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안 들어오는구만. 가격만 나한테 다 물어보고. 왜냐면은 저도 회사에 가면은 유튜버들한테 광고를 준 광고주의 입장이다 보니까 유튜버들한테 쓸 돈은 얼마 정도 책정을 하고 있다는 거를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그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고, 그냥 저희만의 이제 살 길을 모색을 하는 거고. 근데 솔직히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사실. 네, 오늘 이렇게 아저씨 3명이 모여서 정말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재밌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대화 너무 좋았고요.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꼭 컨텐츠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릴 부분이 많았는데, 네, 아저씨들의 수다가 재밌으셨다면은 뭐, 네, 각자 이렇게 할 일 하고 계시지만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들어오십시오. 네.